안녕하십니까. 2020년 3월 18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사실상 비례민주당을 만들기 위한 발걸음이 이제 오늘 대략 결판이 날 것으로 보이는데, 정의당 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아마 불참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민생당은 아직도 논란이 있는데 호남계가 주도해서 뭔가 계속 몰고 가려고 하는데 마땅치가 않은 모양입니다.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결론을 낸다고는 하지만 일단 민주당에서는 민생당도 배제하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아가고 있고요. 그러면 이 비례연합정당이라는 걸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비례연합정당도 말을 잘 안 듣는 모양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비례연합정당의 핵심 멤버들 잘 아시죠? 한완상 전 부총리, 문성근 씨,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잘 알지만 과거에 원탁회의라고 있었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위기에 처하든가 아니면 민주당이 제야 세력들하고 힘을 합치거나 할 때 그때 매개체가 됐던 데가 바로 원탁회의고, 그러니까 원탁회의는 정치 원로들의 모임입니다. 모임이 상설화된 건 아니지만, 그러다 보니까 아마 민주당이, 그러니까 윤호중 사무총장 정도가 이렇게 쥐락펴락하기가 쉽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정치개혁연합이라고 하는 이제 급조 단체인데, 이 급조 단체를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아마 자기 욕심을 좀 부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정치개혁연합을 파트너로 해서 이걸 숙주로 해서 비례연합정당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것을 어제 갑자기 시민을 위하여, 이 가칭입니다. 시민을 위하여라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핑계는 뭐냐면, 민중당 등이 참여해서 소모적인 논쟁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민중당은 잘 알지만 과거 헌법재판소에서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후신이죠. 그렇기 때문에 민중당이 참여하면, 자, 통합진보당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 이런 것들에 대한 요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서 이제 정치개혁연합하고 손을 떼고 시민을 위하여로 갈아탄다, 이런 명분을 내세우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게 아니고, 제가 보건대는 아마도 정치개혁연합 쪽에서 자기들의 숙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니까 그에 해당하는 지분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 근데 그 지분이 민주당이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많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말을 갈아타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시민을 위하여라는 데는 도대체 무슨 데냐. 그러니까 이거는 외형상은 최백은 건국대 교수, 우희종 서울대 교수, 이런 사람들이 주축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이 안을 들어가 보면 또 조국 시위, 잘 아시죠? 개싸움 운동본부라고 있습니다. 개국본이 사실상 이 중하부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단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개국본. 그런데 여기에 이제 지금 참여하겠다고 한 정당이 많습니다. 다 당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녹색당, 미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그 다음에 가자환경당, 가자인권평화당, 이런 데입니다. 이 중에 한 번이라도 들어본 데가 있습니까? 녹색당은 제가 들어본 것 같습니다만, 미래당, 기본 이런 것들은 다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이 중에 가자환경당 이런 건 아마 생긴 지 며칠 되지도 않는 모양입니다. 그런 거 봐서 이 정당들은 다 의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건대는 이런 정당들하고, 그 다음에 이런 정당들 외에 가정환경당, 소상공인당 이런 데하고도 합류를 타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정당들도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정당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당들을 다 모아서 그걸 비례연합정당이라는 이름으로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이제 비례연합정당에서 뭔가 지분을 요구하니까 그거 버리고 시민을 위하여라는 이제 명실상부한 비례민주당으로, 그러니까 윤호중 사무총장이 쥐락펴락할 수 있는 비례민주당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작업이 대략 이번 주쯤이면 끝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서 지금 민주당의 방침은 민중당이나 녹색당 같은 곳은 배제한다. 핑계는 아까 얘기했죠? 민중당은 이제 통합진보당 후신이라는 이런 거. 그 다음에 녹색당은 성소수자 문제와 관련한 소모적 논쟁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 이런 핑계를 대고 있는데, 글쎄요,
성소수자 문제는 진보적 가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진보 정당임을 표방한다면 진보적 가치인 성소수자 문제를 외면해서는 안 되는데 오히려 그걸 핑계로 녹색당을 지금 비례연합정당에서 배제하겠다.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는 그건 뭐 어불성설이죠. 그거는 그러면 진보적 가치를 포기하겠다는 얘기냐? 뭐 이런 또 반론에 부닥칠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아마 시간이 없고 좀 목소리가 크다 싶은 그런 정당들은 배제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른바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정당들 내지는 급조된 정당들 이런 정당들을 모아서 이제 시민을 위하여라는 것을 플랫폼으로 해서 그 실질적인 그 비례 민주당을 만들겠다. 이게 이제 민주당의 방침인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뭐 이 비례 민주당이야 실질적으로 윤호중 사무총장이 주도하는 거니까 정치개혁연합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윤호중 사무총장이 주도하려고 했는데 거기 참여하는 사람들이 워낙 머리가 굵어서 이제 윤호중 사무총장에 의해서 주도 당하질 않으려고 하니까 거기서 손 떼고 바로 다른 말로 지금 갈아탄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제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미래당, 기본소득당 뭐 이제 이 기타 등등 이런 당들이 의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의석이 없는 상태에서 이번 총선에 그대로 임한다고 할지라도 이 정당들은 3%를 못 넘습니다. 3%가 왜 중요하냐면 3%를 넘어야 비례 배분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그래서 3%를 못 넘습니다. 확실히 못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당들한테는 민주당의 말빨이 먹히는 겁니다. 어차피 너네 3%못 넘잖아. 내가 한석 줄 테니까 이거 가지고 뒤로 물러앉아 있어. 이게 가능하다는 것이죠. 한석 줄 테니까 물러앉아 있어.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당들을 쭉 하고 여기에 그래도 우리가 좀 들어본 뭐 민중당이나 녹색당이나 이런 걸 배제하는 이유는 여기는 한석 이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특히 민중당 같은 경우. 민중당은 통합진보당에 대한 일정 지지가 있습니다. 물론 3%를 넘을지 안 넘을지 저는 안 넘는다고 봅니다만은 일정 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는 우리 2석 달라 3석 달라 이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금 시간도 얼마 없는데 그런 데하고 협상할 시간이 뭐 마땅치 않죠. 아마 그래서 배제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여하튼 지분을 많이 요구하면 잘라버리는 겁니다. 근데 나머지 지금 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정당들은 지분이 아니고 아마 한석 정도 준다고 하면 과분하다 한석도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3%를 못 넘을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정당들을 쭉 모아서 실질적으로 골목대장 노릇을 민주당이 하겠다. 그러니까 이 정당은 민주당의 비례당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제 이해찬 대표가 어제 보면 뭐 이규희 의원이라든가 또는 신창현 의원, 과천의왕, 이규희 의원은 천안갑 다 이제 뭐 불출마하거나 또는 출마를 할 수 없게 된 상황 이렇게 됐죠. 이 사람들을 만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한테 강창일 의원도 만난 거로 돼 있더군요. 제주도. 근데 이제 강창일 의원은 입장 표명을 안 한 것으로 보이고 이규희 의원이나 신창현 의원 같은 사람은 그래 내가 가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의원 꿔주기죠. 왜 꿔주기를 하냐면 비례대표 순번은 비례대표를 만약에 민주당과 통합당이 안 내면 민주당과 통합당 번호는 아예 없습니다. 거기에. 그리고 맨 위로 세 번째 의석 많은 정당이 맨 위로 갑니다. 물론 기호는 유지합니다. 기호는. 그러니까 만약에 민생당이 독자적으로 비례대표 후보를 낸다면 민생당이 지금 제3당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맨 위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기호는 3번. 3 민생당 해서 정당 투표용지의 맨 위에 3 민생당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4 정의당이 올라가고 5 미래한국당이 올라가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저 밑에 가서 이제 이 시민을 위하여라는 이 비례민주당이 위치하게 되니까 이러면은 효율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의원 꿔주기를 통해서 지금 정의당이 6명이기 때문에 7명만 되면 두 번째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민생당 다음으로. 그리고 20명이 되면 민생당 19명이니까 20명이 되면 맨 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래한국당과 미래한국당은 제일 좋은 게 두 번째로 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어차피 지역구에서 기호 2번이니까 첫 번째로 올라가면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아마 민생당이 아니고 미래한국당도 제가 보기에는 한두 명을 더 꽂아서 아마 두 번째로 만들려고 할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시민을 위하여라는 사실상의 비례민주당은 의원을 한 20명쯤 가능하면, 근데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뭐 컷오프된 의원들이 뭐가 그렇게 신이 났다고 이해찬 대표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지금 그 당으로 옮기겠습니까? 그러나 뭐 알 수는 없죠. 이해찬 대표가 노력하기에 따라서는. 그러려면 20명 이상이 옮겨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맨 위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미래한국당하고 경쟁해가면서 뭐 7번이 아니고, 근데 두 번째로 올라가는 거는 제가 보건대는 별로 좋은 선택은 아니라고 본다. 두 번째는 지역구의 2번이 미래통합당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건대 아마 이 비례민주당은 맨 위에 아니면 세 번째쯤으로 자리를 하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20명이 넘지 않으면 차라리 그냥 한 6명 내지 7명 정도에 그쳐서 세 번째로 이럴 가능성이 있고, 미래한국당은 두 번째로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렇게 되면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지역구도 2번, 이쪽에도 두 번째 이렇게 들어가서 그 선거를 치를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단 몇 %라도 도움이 되겠죠. 두 번째니까. 그래서 그런 걸 노리는데, 지금 이해찬 대표가 그걸 위해서 이런 의원들한테 지금 긍정적인 신호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오늘도 또 이제 의원 꼬주기 대상 의원들을 지금 만날 것으로 보입니다. 만나서 아마 직접 설득하겠죠. 설득해서 여기로 좀 가달라. 이거 민주당이 미래한국당에 대해서 고발까지 한 겁니다.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 고발을 했죠. 뭐냐면 이 의원 꼬주기가 불법이다. 다른 당의 일에 대해서 간섭한다. 그래서 이 불법이다 그래서 고발까지 했는데, 자기들이 그 고발한 취지 그거에 딱 맞게 지금 그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선거 때는 굳이 설명 안 해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뭐 자기 지지자들은 또 그걸 다 옹호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게 선거니까 그렇다고는 하지만, 여하튼 그냥 정의의 관점에서 본다면 참 민망한 일이죠. 자기들이 그토록 공격했던 바로 그 방식을 똑같이 따라서 하면서 지금 뭐 그런데 다르다 이렇게 주장하니까 그 유권자 입장에서는 뭐가 다른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군요. 다르기는. 왜냐면 미래한국당은 처음부터 선거법 강행 처리를 하면 우리는 이런 걸 할 것이라는 스케줄을 다 국민 앞에 제시하고, 실제 선거법이 강행 처리되니까 그 제시한 바대로 했고, 민주당은 그거 아니다. 이 선거법 개정의 취지는 뭐 연동형 비례대표를 도입해서 사표를 방지하고 어쩌고 했는데, 실제 하고나 보니까 연동형 비례대표는 사표가 훨씬 더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쏙 빼고, 그리고 이 미래한국당을 계속 공격하다가 미래한국당이 계속 그 진척을 시키니까 자기들도 똑같이 지금 말을 전부 바꿔가면서 자기들도 똑같이 따라하는 위선이죠. 위선. 수미가 상관하지 않고 이쪽은 수미 상관합니다. 그런 점에서 다르죠. 그런데도 지금 민주당은 다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사실상의 비례민주당이다 이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조금 다른 관점으로 본다면 이게 민주당의 인재 영입 작업이라고 하는 거와 뭐가 다른가 하는 그런 의문을 제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정당들은 사실상 하부 조직이라는 게 거의 없이 왜 과거에 어떤 뭐 그냥 명사들 중심의 정당, 원래 정당의 처음 출발이 그거였습니다. 명사들 중심의 정당, 명사 중심의 정당. 그러니까 몇몇 이름 있는 사람들이 자기 1인 1정당 만드는 겁니다. 원래 출발은 그거였는데 그 이후에 그 중하의 조직이 쭉 만들어지면서 오늘날의 현대적인 정당 구조로 발전을 했는데, 지금 미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뭐 가자환경당, 뭐 가자인권평화당, 뭐 이런 정당들이 되게 과거 명사 중심의 정당, 그거 아주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뭐 한 명, 기껏해야 한 명 정도 배정이 될 텐데, 그렇게 배정이 되면 결국 여기에 이 정당을 만든 주축, 만든 주인공들, 이 사람들이 결국 민주당, 비례민주당에 영입이 되는 그런 양상을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재영입권 무슨 당이라는 이름만 여기에 붙였지, 실질적으로는 한두 명 정도가 민주당에 들어가는 거와 무슨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느냐 하는 그런 비판에 직면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인재영입이지, 이게 듣도 보도 못한 정당들 쭉 만들어가지고 지금 일렬로 줄 세우는데 이게 인재영입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민주당이 사실상의 비례민주당, 자기들이 좌지우지하는 비례민주당을 만들어서 이번 총선에 임할 것으로 보인다. 근데 만약에 이 지금 시민을 위하여라는 거는 개국본, 개싸움, 국민운동본부가 주축이라고 했죠. 이거는 이제 조국 프레임을 가져가는 데입니다. 잘 아시지만 서초동 시위 같은 거 주도한 데죠. 그래서 여기에 약간은 물론 민주당이 이 개국본의 목소리를 최대한 이제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겠죠. 그러나 선거라는 건 상대가 있는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미래한국당이나 미래통합당에서는 아, 이게 개국본이 주축이다, 개국본 곧 조국 수호다 하는 부분을 잘 캠페인하면 결국 조국 프레임으로 또 몰고 갈 수가 있는데, 그거는 미래통합당의 역량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현재 뭐 미래통합당도 자기네들도 지금 저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의 그 비례대표 순번 놓고 싸우고 있으니까 아마 그럴 여력이 없을 것으로 보이긴 하고, 또한 뭐 미래통합당의 전투력이라는 거 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그 전투력이 그렇게 대단하지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 개국본과의 싸움을 할 수 있을까 의문이긴 한데, 여하튼 그런 가능성은 남아있다. 그거는 곧 이 비례민주당의 부담, 정치적 부담이 된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저 안산 단원을의 김남국 변호사 출마했죠. 그 다음에 남양주병의 주광덕 의원과 지금 경쟁하고 있는 김용민 변호사라고 있습니다. 거기도 조국 장관이 있을 때 그 법무개혁위원, 2기 법무개혁위원으로 들어갔던 사람이라 거기도 조국과 무관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조국에 의해서 발탁된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서도 결국 조국 프레임이 작동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최강욱 전 공직기강 비서관이 엊그제 사표를 냈는데, 글쎄 엊그제가 바로 이 비례대표로 출마하기 위한 사람들의 공직사퇴 시한입니다. 묘하죠? 근데 청와대에서는 뭐 출마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없을 것으로 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열린민주당 정봉주 전 의원, 손혜원 의원 이런 사람들이 주도하는 열린민주당의 비례대표로 공천받는 것 아니냐 이런 설이 지금 여의도에는 계속 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또 거기에 공천받는다면 이 역시 조국 프레임의 한 축이 될 것이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조국 프레임 뭐 그건 아니지만 울산 선거 개입, 그러니까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과 관련해서 대전 중구의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거기 뭐 경선했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경선에서 승리해서 이번 총선 치릅니다. 거기 있죠. 그 다음에 익산의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역시 그 사람 또한 그 출마를 합니다. 그러면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사건, 그 다음에 조국 전 장관 사건, 조국 사태 이런 거와 관련한 피고인들이 이번에 대거 출마를 하게 된다. 그러면 조국 프레임에, 청와대 선거 개입 프레임에 이런 것들이 다 작동을 하는데, 이 작동하는 것은 민주당은 될 수 있으면 감추려고 하고, 그 다음에 미래통합당이나 미래한국당은 들춰내려고 할 텐데, 그거는 감추려는 쪽과 들춰내려고 하는 쪽 사이에 충돌, 역량의 싸움이다. 그럼 결국 유권자는 그 양쪽의 주장을 들어보고 아 누구 주장이 맞느냐 이렇게 해서 어느 쪽에 투표를 하게 될 텐데, 그럴 경우에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 광화문 시위와 서초동 시위가 있었죠. 10월 3일날 광화문 시위가 훨씬 더 많은 숫자가 나왔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평가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거기 나온 숫자 뭐 얼마 되겠습니까? 유권자들에 비하면 나온 숫자 뭐 기껏해야 뭐 100만 200만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유권자들은 전국에 4,300만입니다. 그러니까 4,300만 유권자가 자 서초동 시위냐 광화문 시위냐 이 둘로 나눠져서 아마 표를 주지 않을까. 그럴 경우에 조국 프레임은 무조건 미래통합당의 유리한 구도다.
그러나 그 조국 프레임을 이번 선거의 도구로 얼마나 충실하게 활용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미래통합당의 역량에 달려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바로 민주당이 사실상의 비례민주당을 만들기 위해서 결국 돌고 돌아서 자기들이 주도하는 또는 자기들이 거의 직접 만드는 그런 정당으로 원위치했다. 근데 이것은 처음부터 계획됐던 것이었다. 왜 그러냐면 문성근 씨에 대해서 바로 본인들이 미래한국당을 그렇게 공격하던 그 2월 달에 문성근 씨를 만나서 우리 비례민주당을 만들고 대표를 맡아주세요 라고 했던 적이 있다 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2월 24일 날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민주당 지도부에 비례당을 만들 경우에 이러저러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고해서 논의를 한 적이 있다 라고 따지면 이게 아주 뿌리가 깊은 겁니다. 지금 갑자기 뭐 태어난 것이 아니다 하는 점에서 본다면 결국 민주당이 이 비례민주당의 실질적인 컨트롤 타워다 하는 건 뭐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것이 하나 둘씩 점점 더 확인이 돼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